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이번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문제를 통해서 일본이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얘네들이 이번에 많은 걸 깨달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내려다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다. 예전과 같은 그러한 약한 나라가 아니다 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한국의 국제관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재미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현재 일본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보도가 이번 지소미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합의 후에도 계속되는 한국의 대일 비판, 왜 문 대통령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간 문춘에서 보도한 나카니시 테루마사 교토대 명예교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국의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지소미아 해지 회피의 여파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지소미아 해지를 회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11월 22일 지소미아 해지 회피의 결정 직후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회견 때문이다. 한국 측은 지소미아 해지 회피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 중단을 약속하고, 일본 측은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의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한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 담당자가 회견에서 국장급 대화에 대해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미비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평가한 것에 한국 측이 반발. 24일에는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측에 매우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했다고 항의,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이 사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같은 날에 경제산업성이 트위터에서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한 것이라고 반박. 25일에는 스가 요시히데 방관장관이 정부가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강한 외교 자세를 유지하는 것일까? 이제 한국은 일본과 미국은 친구는커녕 때로는 자국의 앞길을 막는 성가신 회방꾼으로 비치고 있다. 한국이 미일 쌍방에게 이런 강한 태도로 나오는 배경에는 미국, 일본과 거리를 두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한 사람은 국제정치 전문의 교토대학 명예교수 나카니시 테루마사이다. 나카니시 씨는 한국이 일본의 강경 일변도의 외교를 걸어오는 상황에 대해 주간문춘 디지털의 인터뷰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을 지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력을 지탱하고 있던 경제도 버블 붕괴로부터 30년 동안 쇠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은 그동안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제외하면 높은 경우 1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인당 GDP로 봐도 일본이 4만 달러 밑으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3만 달러가 넘는 곳까지 따라잡고 있습니다. 국방비도 2017년 일본이 454억 달러에 한국은 392억 달러까지 육박하면서 조선 역사상 최강의 군사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그리는 미래에 일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해지 회피를 발표한 것은 카드 유효기간 6시간 전, 지금까지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국 간부들이 잇따라 방한하고 압력을 가했지만 문 대통령은 직전까지 결단할 수 없었다. 나카니시 씨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한국 국민의 미군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지적했다. 같은 민족 북한과의 통일을 바라는 한국에게는 더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 등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완수할 수 없다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점령군과 같은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소중히 해온 보수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지금 한국 국내에서는 보수파들의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고 난 후 3개월간은 뭐였단 말인가 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이념이 우선된 정책 판단을 한 문 대통령에 대해 나카니시 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대통령이지요. 단지 일본의 지도자보다 전략적으로 자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반면 그 이념에 묶여 성급히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리더지만 바로 결론을 내버리는 바람에 현실과 타협하는 리얼리티 감각이 빠져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형태가 된 이번 지소미아 해지 해피, 나카니시 씨가 인터뷰에서 우려했던 것이 미국이 일본 쪽에 접근해서 해결을 했을 경우 예상되는 한국의 중국 접근이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과의 해결을 강요, 반발한 한국이 중국 측에 붙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압박해온다, 도와달라 라며 움직이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게 홍콩과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와 비교해도 사실상 한반도가 전략적 중요도는 훨씬 위입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도 한국을 중국 쪽으로 라는 형태로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끌어들인다면 중한 사이에 낀 북한은 미국과 손잡는 식의 제멋대로의 행동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중국-한국 카드라는 개념은 미국의 키신저를 비롯한 국제정치 세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라고 한다. 미중 무역 전쟁의 무기로 홍콩과 대만에 대해 미국이 압력을 걸어오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강한 대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과 홍콩에 계속해서 손을 내민다면 한국을 미국에게서 떼어내 한미동맹을 파괴할 것이요 라는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인질로 취하는 것으로 미국을 대만, 홍콩에서 손을 떼게 하는 억지력이 될 것입니다. 이 한국 카드는 미국의 키신저 대통령 보좌관이 1971년 중국을 방문, 중국 지도자였던 저우원라이와 회담했을 때에도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저우원라이는 미국에 대해 만약 대만의 미국이 지금보다 더 깊이 관여하려고 한다면 한반도 문제로 중국은 미국을 곤란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키신저 이래 한국이 국제정치상에서 대만 문제를 시작으로 한미 중간의 힘겨루기에서 중국의 외교 카드가 되어온 것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가에게 있어서는 자명한 일입니다. 라며 인터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결정이 되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은 아니다, 우리 사과하지 않았다 라는 뉴스만 정말 눈치를 보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신문을 보면은 지소미아에 대한 뉴스는 일본 일면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나오지도 않고 정말 뜨문뜨문 야, 우리는 사과 안 했다고 그랬는데 라는 얘기만 보도가 조금씩 찔끔찔끔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소미아 유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조금 좀 두려워하는 그러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예전과 같지 않다.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예전 같았으면 정말 머리 숙이고 기어 들어왔을 텐데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해 문제 때문에 야, 난 이제 불매 안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소미아하고 불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는 불매를 시작한 거고 지소미아는 전 정권이 쌓아놓은 똥을 지금 현 정권이 치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관없는 겁니다. 불매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한국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 문제는 이번 연말이 되면 더 재미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